자, 안녕하십니까. 김하늘 관세사입니다. 자, 이번 웰페이스에서 이제 2차 수업을 처음 하게 됐는데, 저는 법령집으로 강의를 할 거고요. 기존 법령집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 조금만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대략적으로 느낌을 보시면은, 3단으로 되어 있다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이렇게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최대한 가로로 읽을 수 있도록 제가 배치를 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존에는 3단으로 어떻게 쪼개가지고 시행령하고 법률하고 시행규칙이 배치는 잘 안 되지만 어떻게든 우겨 넣어가지고 좀 배치를 했었거든요. 근데 공간을 최대한 좀 늘리긴 했습니다. 공간이 그래서 많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옆으로 배치돼서 여러분들이 가로로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최대한 배치를 한 점이 특징입니다. 예, 하는데 굉장히 고생했어요. 예. 자, 그리고 법령집으로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배치를 해놓으면은 기본서 읽듯이 좀 잘 익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OT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공부를 할 때는 맨 처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목차입니다. 목차. 항상 책을 볼 때는 맨 앞 페이지에 있는 목차를 외우고 숙지하고 나간다라는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목차를 읽었을 때 예상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 예상되는 것과 맞는지 내용을 보게 되는 게 시발점이 목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목차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관세법의 목차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이 장하고 절 그리고 관이라는 것인데요. 이 장절관 같은 경우는 그냥 생으로 외우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논리로 이 장절관이 배치가 되어 있는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흐름이 있다라는 말하고 똑같죠. 이것들을 무작위로 배치를 해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고민을 해가지고 배치를 해놨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배치된 논리를 스스로 파악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용도 충분히 숙지가 돼야 되고 그리고 목차 가지고 또 고민도 해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흐름을 어떻게든 설명을 좀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설명을 토대로 흐름을 잡아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관세법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세 부가징수하고 통관을 적정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에서는 딱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가징수하고 통관. 그럼 메인 내용을 두 개로 나눠 보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부가징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세법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통관 절차법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법이 두 개로 나눠져 있구나. 자, 그러면 부가징수와 관련된 것은 2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2장이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충적인 내용인 3장, 4장, 그 다음에 5장 이렇게 흐름이 잡혀 있습니다. 자,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은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장이 과세 가격하고 관세 부가징수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관세법 목적하고 동일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메인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장 같은 경우에는 세율하고 품목분류예요. 여러분들이 1차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과세 요건 4가지는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 과세 요건 4가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세율이라는 거죠. 세율. 그래서 세율하고 품목분류. 그러면 세율하고 품목분류는 도대체 어떤 관계이길래 같이 붙어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품목 분류가 어떻게 결정이 되냐?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품목 분류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HS 코드 번호가 정해지게 되고요. 그 번호 옆에 붙어 있는 게 세율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개는 불가분의 관계다. 따라서 3장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2장에 있는 통칙 부분에 과세 4대 요건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왜 세율이 배치가 안 돼 있느냐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다른 세법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그 과세 요건에 같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냥 단일 세율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잡하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관세법은 탄력 세율이 굉장히 범위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장을 하나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장입니다. 4장은 감면하고 환급 그리고 분할 납부입니다. 그러니까 부가징수와 관련해 가지고 보충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장은 뭐예요? 관세 조사 파트가 나오죠. 납세자의 권리 그리고 불복 절차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조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지만 제목 자체가 뭐예요? 납세 의무자의 권리라고 되어 있죠. 이 조사와 권리의 그 관계는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관 부분 보도록 할게요. 통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물류 파트하고 통관 파트입니다. 자, 물류 파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관 절차를 거치게 되려면 어쨌든 물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거를 내국 물품으로 만들 건지를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앞전에 있어야 되는 절차가 물류가 어떻게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느냐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 처음 시점이 언제냐면 입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송수단이라는 것이 처음에 입항을 하는데, 제목은 운송수단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뭐예요? 관세법에서 관심 있는 건 물건이죠. 그래서 운송수단의 적하 목록이, 적재 화물이 어떻게 실려 있느냐, 그 물류를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장에서 입항을 했으면은 이 물건이 어디로 들어와야 돼? 우리나라로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바로 들어오지 않고 일단 대기 장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대기 장소를 뭐라고 하냐면은 보세구역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7장에는 보세구역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류의 보충적인 내용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 우리나라의 대기 장소로 들어왔는데 그 대기 장소 간에 또 그 운송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보세 운송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 있는 메인 물류와 관련된 내용, 보충적인 물류와 관련된 내용으로 물류 파트가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관은 몇 장? 9장입니다. 여기가 물류의 핵심이 되겠죠. 관세법상 물류의 핵심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관세의 부가징수 및 통관이라는 관세법 목적의 메인 규정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앞뒤로는 뭐가 있느냐? 앞뒤로는 총칙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뒤쪽으로는 보충 규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총칙은 1장이고요. 1장에서는 목적이라든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도를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충 규정은 앞에서 다루지 못했던 추가적인 내용들을 뒤쪽에서 다루고 있죠. 자, 대표적으로 10장 세관 공무원의 과세자료 제출이라든지 좀 이상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11장에서 12장. 여기는 보충 규정인데 어떤 내용이에요? 뭐 벌칙이라든지 아니면 조사 처분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관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내용은 주로 뒤쪽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관세법을 배울 때 제도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럼 제도에서 좀 행정제재 같은 거는 전부 다 어디에 배치가 돼 있냐면 뒤쪽에 배치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는 제재.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보치기죠. 자,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장을 외우실 때, 이런 목차를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셔야 된다? 두 문자를 따서 외우는 게 아니다. 두 문자를 따서 외우는 게 아니고 이런 흐름, 논리 흐름을 보고 이 흐름대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고, 집착하지 말아야 될 게 그 단어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는 거에 집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반복적으로 숙달이 됐을 때 이제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처음에는 그 느낌의 흐름을 숙지하시는데 초점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관세법이 어떤 3단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전체적인 내용, 메인 내용, 그 다음에 보충적인 내용. 자, 그럼 이 장 안에 있는 내용, 절로 쪼개져 있죠. 이 내용도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통칭 내용, 절차 내용, 구체적인 내용, 보충적인 내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쓰게 될 마스터 목차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개요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제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조문의 1항에 이런 개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개요 부분의 요건을 언급하고 있는 게 일반적이지만 요건 자체가 좀 구체적인 경우에는 요건이라는 내용을 별도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가 메인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충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충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신청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사후 관리를 할 것인지, 이 사람이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취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 아니면은 취소 등 이런 식으로 마스터 목차를 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